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슈타파 추봉기입니다. 베이징에서 개의한 일이 발생해 국내외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베이징天安문 광장에 검은 백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백조는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고 있죠. 경찰은 한때 구경꾼들을 몰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검은 백조가 나타난 후 비바람까지 쳐 불길한 기후를 더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왜 블랙스완, 즉 검은 백조가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검은 백조와 회색 콧불소라는 두 가지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검은 백조는 사회학, 경제학 등에서 발생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을 일컫습니다. 반면 회색 콧불소는 예상은 할 수 있지만 무시하기 쉬운 위험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블랙스완은 예측하기 어렵고 예방하기도 어려운 확률이 매우 낮은 재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전염병이 여기에 속하죠. 회색 콧불소는 눈에 보이지만 오히려 방심하기 쉬운 위험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채무 위기가 속합니다. 지난 2일 중국 당국이 베이징 정권거래소 설립 계획을 발표한 후 천안문 광장에 검은 백조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불길한 징조가 베이징 정권거래소 설립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추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물론 베이징 정권거래소의 자금을 검은 백조가 물고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과 중국 공산당 정권 상공에 확실히 검은 백조가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한 가족이 말입니다. 이 검은 백조 가족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시진핑은 최근 공동부유와 3차 분배를 요구하고 나섰고 대기업 텐센트가 500억 위안, 알리바바가 1000억 위안, 핀두두가 100억 위안을 각각 내놓았습니다. 결국 이 민간 기업들을 빈부 불균등 해소의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중국으로서는 현재의 빈부 격차나 불균등 문제를 단시간 내에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 민간 기업들은 자선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의 정권 유지 비용을 대신 내면서 화를 면하려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은 중국 정부의 지갑이 된 셈이죠. 중국 공산당이 부자를 죽여 재산을 갈취하는 것은 과거 40년 동안 중국 경제가 고속 발전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한 재산권 보장 정책을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덩샤오핑은 일찍이 공산이라는 길이 통하지 않아 중국 경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음을 간파하고 개혁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사유재산을 허용했고 그것이 원동력이 돼 국민과 기업들은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이번 공동부유는 정부가 민간 자산을 강탈하는 것이어서 이렇게 되면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또 반독점이라는 명분으로 시장과 기업 활동에 개입해 사실상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민영기업은 불안해 쉽게 투자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해외 자본도 중국의 실물경제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중국이 대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압박한 것은 부자를 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기업들이 돈밖에 모르니 당이 직접 나서서 대기업의 돈을 국민들에게 나누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기업에 대한 적개심과 부자에 대한 정오심을 증폭시킬 것이며 실제 돈이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을 것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생존 환경과 갈수록 복잡해지는 정치적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가의 투자 의욕과 경영 의지는 억제되고 꺾이게 돼 결국 기업은 문을 닫거나 감원하거나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는 실업률 상승과 국민들의 소득과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부유가 아니라 공동貧困이 될 것입니다.
중국 정부도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류허 부총리는 당국의 민간 경제 발전 방침에는 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재산권과 지적재산권도 보호할 것이라며 사태를 진정시키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민간 투자와 외국 자본의 이탈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말 한마디에 얼어붙는 것을 목격하면서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부가 기업들을 압박해도 기업들이 내놓을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고 압박 효과도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핀듀드가 기부한 돈을 합하면 모두 1,600억 위안입니다. 최근 리크창 총리는 월 소득이 1,000위안도 안 되는 중국인이 6억 명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1,600억 위안은 큰 돈이지만 만약 이 돈을 이들에게 나눠준다면 1인당 267위안밖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만약 중국이 파이를 키우는 데 힘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부자의 빵을 빼앗기만 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은커녕 중국 경제는 점점 더 궁핍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현재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권력 투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왕량이 시진핑의 후임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고위층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공산당 매체들은 일제히 제2의 문화 대혁명을 예고하는 듯한 글을 실었습니다. 폭풍 전야처럼 적막하고 뒤숭숭한 상황이죠. 이런 현상은 모두 중국 내부 투쟁의 전초전 같습니다. 마오쩌둥은 문화 대혁명을 일으킬 당시 순차적으로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는 맨 먼저 문화예술 분야에서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치권으로, 그 다음 홍위병과 군중을 동원해 반란을 부추겼습니다. 각지에서 무장 투쟁이 일어나고 결국 군대까지 개입해 중국 전역은 준내전 상태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권력 투쟁은 종종 군사적 파워게임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장점인 집권 시기에는 군부의 부패를 눈감아주면서 군부 내 장점인파를 대거 심고 키워왔습니다. 이들이 지금도 군 내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시진핑에게 면종복배, 즉 면전에선 복종하지만 뒤로 돌아서서는 배신할 뿐만 아니라 시진핑의 군권 장악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징후는 지난 2일 중국 중앙기율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당 내 당과 국가의 권력을 탈취하고 당의 집중과 통일을 파괴하는 이 집단이 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시진핑이 지난 1일 공산당 당교 내부 강화에서 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면서 태평한 나날을 보내지 말고 당 내에서 환상을 버리고 투쟁에 나서라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인민일보가 지난 5일 발표한 평론입니다. 전문이 1300여자에 불과하지만 투쟁이란 단어를 무려 30번이나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현재 중국 고위층 내부에서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들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징후는 장시성 무장경찰 쉬인페이 소장이 해방군부에 기고한 글입니다. 그는 이 글에서 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끄보슝, 수차이효, 팡펑후이, 장량의 악영향을 전면적으로 숙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과거 짱점인파의 4대 군 고위 관료의 부패와 쿠데타의 악영향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징후는 시진핑이 6일 서부전구, 중부전구, 해군과 공군사령관, 국방대 총장 등 5명의 상장을 발탁한 것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징후는 군 내부는 분열되어 있고 집단 간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매체를 통해 여론몰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군부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자신의 사람들 5명을 요직에 앉힌 것입니다. 이는 군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상대에게 자신의 말을 잘 듣고 따르기만 하면 덕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는 중국 고위층이 정치권과 군, 이 양대 전장에서 갈수록 더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징후들입니다. 지금은 물밑에서 싸우고 있지만 만약 양측이 뒤엉켜 싸우다가 통제력을 잃고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군경을 동원해 내전을 벌인다면 그것은 최고의 살상력을 갖춘 금은 백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시진핑이 전개할 것으로 보이는 제2의 문화대혁명은 규모와 강도 면에서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과는 달리 고압 버전의 정경계 숙청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자신도 문화대혁명의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면적으로 문화대혁명을 일으킬 경우 중국 전역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경제는 파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진핑의 이번 제2의 문화대혁명도 마오쩌둥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기치를 내걸고 정적과 투쟁에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 당시의 광기와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통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진핑과 당내 반 시진핑 파벌과의 투쟁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다면 결국 전국적인 언론전과 무장 투쟁을 포함한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또 다른 검은 백조입니다. 중국은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 대만을 선뜻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고 대만도 중국을 선제 공격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이징 당국이 국제 정세를 무시하고 대만을 급습할 수도 있고 도발의 강도를 높임에 따라 양안 간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5일 중국은 군용기 19대를 대만 서남 방공 식별구역에 보내 무력 시위를 하였습니다. 최근 2달여 만에 최대 규모였습니다.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군한 직후 대규모 군용기를 보내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사이를 비행한 것인데 아마도 미국의 반응을 떠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아프간 철군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동방이 부상하고 서방이 가라앉는다는 동성서강 형세가 나타났다고 오판해 지금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남중국해를 확장할 적기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용기를 대만 서남 방공 식별구역에 대거 파견해 훈련을 하는 한편 미국의 반응을 떠본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군은 지난달 대만 동남부와 서남부 지역에서 동시에 훈련을 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대만 동남부와 서남부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미 군용기와 군함을 동시에 요격하는 훈련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중국군은 이미 대만 전역에 대해 통제와 포위 섬멸을 진행할 능력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 같은 전망은 약간 과장된 면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이에 당사국은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국이 내부적으로 대만을 포위 공격할 능력이 있다고 자평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은 아프간 문제로 당분간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이고 일본 또한 대선을 앞두고 있어 중국으로서는 오판을 하게 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 보입니다. 만약 중국이 정말로 대만을 기습 공격하거나 중국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고 대만과 소규모 군사 마찰을 일으킨다면 중국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합동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죠. 이 경우 대만과 우호적인 국가들도 중국의 대만 침공을 규탄하며 경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아주 살상력이 강한 또 다른 검은 백조가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중국 난징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난징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우한 등 대도시에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된 것이죠. 중국 정부는 코로나를 전면 통제, 확진자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실제 확진자 수는 당의 지시를 따랐는지 지난 8월 23일 중국 본토 감염 확진자 수는 제로가 됐고 해외 유입 사례만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중국의 데이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일반인들은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제로를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 관리들이 정치적으로 제로로 만들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일까지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망자 숫자가 4,636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망 숫자는 지난 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7, 8개월 동안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중국 당국은 8월 말 20억 도스 이상의 백신을 접종했다고 발표했지만 백신 접종으로 몇 명이 사망했는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상황과 백신 접종 상황은 중국 정부만 알고 국민들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염병 상황은 줄곧 예측 불가능한 검은 백조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실을 모르니 대비할 길도 없겠죠. 당국이 더 이상 감출 수 없다고 판단해 공식 발표를 할 때쯤이면 일반 국민들로서는 달리 대책을 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언제든 다시 폭발해 중국 경제와 민생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검은 백조라는 것이죠. 이상은 중국과 중국 공산당이 언제든지 맞닥뜨릴 수 있는 5마리 검은 백조였습니다. 검은 백조는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말하지만 사전에 대비하거나 예방하면 발생 시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누르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